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오늘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하우투는 아니고요.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와 좀 연관지어서 좀 알고 계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TV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셨죠?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 건데, 서울에서는 3월 30일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그리고 일부 따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 기일에 맞춰서 이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TV에서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좀 고소득자가 있진 않는 한 나도 포함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청와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한 세부 지침, 즉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좀 뜯어봐야 될 거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서울로 먼저 가볼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비라고 해서 3월 3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청 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 제외 대상자에 우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결정한 데에선 자기들만의 이유가 좀 있겠지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보자면, 고용보험법에 비해서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직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에서 혹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타 수당도가 중복해서 신청 제외자로 아마 지정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요걸 시행하고자 얘기했던 경기도는 어떨까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신청 제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괜히 또 신청했을 때 안 될까 해서 제가 경기도청 민원실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민원실이랑 통화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일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 모든 도민이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을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경기도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둘 중에는 경기도만 받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자체 결정 사항이니까요.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지금 제가 알아본 것 중에는 광양시가 있는데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4월 2일 기준으로 기사물이 나온 것,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대상자를 소득, 나이, 그리고 중복 수급과 관계없이 모든 광양 시민에게 지원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지침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특별하게 갑자기 확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아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혹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직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거기서 기존 정부의 생계비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이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나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게 있다면 해당 내용의 신청 제외 대상자를 꼭 찾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발표가 나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귀 기울여서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제가 또 어차피 또 확인해서 또 공지 드릴 거기 때문에 알람 신청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분들은 4월 9일부터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과 관련해서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런 지금 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지자체별로 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 결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좀 없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얘기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지만, 그 하한액은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까지 이런 금액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든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안 돼라고 이렇게 박아놓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내용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각보다 이력서 꼭 제출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당 재취업 활동에 대한 규정, 행정규칙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접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